안녕하세요 여러분. 2학년 확률과 통계 진도를 나가기 전에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을 복습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일단 경우의 수 먼저 복습하겠습니다. 경우의 수에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내용은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이에요.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합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에서 되게 중요한 건 사건 A, B가 있을 때 그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겹치는 게 없어야 된다는 얘기죠. 겹치는 게 없을 때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는 M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가 N이면 그때 여러분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건 A 또는 B가 일어나는 경우는 몇 가지예요?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여러분은 각각의 가지수를 그냥 더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럼 이제 두 번째, 고배 법칙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두 사건 A, B에 대하여 A가 일어나는 경우가 일단은 M일 때 여기가 좀 중요해요. 그 각각에 대하여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가 N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M개 중에서 이제 사건 A가 일어나는 한 경우에 대해서 B가 일어나는 가지수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럴 때는 여러분이 이제 두 사건 A, B가 잇따라 일어나는 경우에 대해서 질문을 받으면 그때 이제 M 곱하기 N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는 거죠. 이게 느낌이 좀 잘 안 오면요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또 복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복습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 아시죠? 예.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부터 30까지 자연수를 5로 나눈대요. 5로 나눌 때 나머지가 홀수다. 일단은 5로 나눈다 라고 하는 아이는 나머지는 종류가 몇 가지가 있을 수 있냐면 0이 있을 수 있고 1, 2, 3, 4 어쨌든 나누는 수는 나머지는 나누는 수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이제 홀수인 경우니까 1인 경우와 3인 경우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럼 과연 5로 나누고 그다음 나머지가 1인 아이들은 어떻게 생겼을까라고 한다면 5K 플러스 1 이렇게 생겼을 것 같아요. K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1부터 30까지니까 1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K에다 0을 넣게 되면 이 숫자는 결국 1이 될 거고요. K에다가 1을 넣게 되면 6이 돼요. 그죠? 5 더하기 1이니까 쭉쭉쭉 해서 과연 저는 어디까지 넣을 수 있을까? 5까지 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를 넣게 되면 26. 그럼 가지수가 총 몇 개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0부터 5까지 가지수와 1부터 26까지의 가지수가 같을 거니까 0부터 5까지의 가지수를 세는 게 더 낫겠죠. 총 6가지. 이렇게 대답하시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두 번째 홀수인 나머지가 3인 경우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때는 가지수가 5K 플러스 3 이렇게 형태가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K에다 0을 넣게 되면 3이고요. 쭉쭉쭉 얘도 마찬가지로 뭔가 5까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5, 25에다가 3을 더하는 거 28까지거든요. 그럼 몇 개니? 라고 물어보면 이 가지수가 결국 이 가지수와 똑같을 거니까 6가지가 나왔는데 합의 법칙을 사용하시게 되면 나머지 1인 경우와 나머지 3인 경우는 겹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 6 더하기 6 해서 총 12입니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항의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인데 이 항의 개수 문제도 되게 유명하잖아요. 일단 얘를 전개하면 이제 어떤 형태가 되는지 한번 해봅시다. 얘는 몇 개 안 되니까. 일단은 여기 A, X, AY, AG 이렇게 되고 BX, BY, BG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AX 더하기 AY 더하기 AG 더하기 BX 더하기 BY 더하기 BG 이렇게 됐는데 이 지금 항의 모습을 좀 살펴보시면요. 앞에는 여기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A 아니면 B. 그죠? 그 다음에 뒤에를 보시게 되면 뒤에는 이렇게 요 뒤에 있는 요 핑크색 안에 있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눈치를 채는 거죠. 아, 항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잠시만요. 앞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되는구나 라고 되는 거니까 이 지금 살색깔 부분에 있는 가지수가 2개잖아요. 2가지고 그 한 경우에 대해서 X, Y, G에서 3가지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2 곱하기 3에서 정답은 6개 라고 대답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아마도 이렇게 바구니가 3개가 있으니까 3개에서 하나씩 꺼내서 항이 만들어질 건데 첫 번째에서는 2가지 경우가 그 두 번째에는 2가지 경우가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우에 3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 3개를 죄다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 3, 10에서 12라고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겠죠. 네, 이게 이제 고배 법칙이 돼요.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3번 역시도 이제 고배 법칙인데요. 일단 보세요.
A에서부터 B로 가는 방법의 수인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일단은 A에서 C까지 가는 방법은 일단 4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요 방법 한 가지에 대해서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 지금 2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한 가지에 대해서 2가지에서 4 곱하기 2에서 8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자리 자연수 중에서 적어도 이런 말 되게 중요했잖아요. 1이 적어도 하나 들어있는 개수를 구하세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은 세 자리 자연수라고 하는 것은 100이 가장 작고요. 그 다음에 999가 가장 커요. 그래서 지금 얘가 총 몇 개가 있냐면 900개가 있어요. 이 개수를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네. 네, 여기 있는 숫자에서 여기 있는 숫자를 뺀 다음에 더하기 1을 하시면 되죠. 900개가 있는데 그럼 이제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어떻게 문제를 풀 거냐면 900에서 1이 하나도 없다 라는 사건으로 해서 문제를 풀려고요. 그러면 일단 세 자리 자연수니까 자리는 3가지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똑같은 숫자가 와도 이제 상관은 없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사용되는 숫자는 0,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되는데 맨 앞자리에는 0이 올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1이 없는 경우를 생각하기로 했으니까 이만큼이거든요. 첫 번째 자릿수에 올 수 있는 게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8개 8개고 그럼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는 어떻게 올 수 있냐면 1 빼고 나머지는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9가지 수가 올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가지수는 결국에 맨 앞자리는 8개가 올 수 있고 두 번째는 9개, 그 다음에 세 번째도 9가지가 올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걸 계산하시게 되면 결국은 900 빼기 648 해서 계산하시면 252가 이 문제의 답이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라는 말은 조금 조심해서 경우의 수를 구하셔야 돼요. 그쵸? 두 번째 살펴볼 내용은 순열입니다. 순열. 서로 다른 n개에서 그쵸 알개를 택하여 여기서 중요한 말 일렬로 나열이죠. 일렬로 나열하는 거. 그러니까 얘는 순서가 되게 중요해요. 순서가 달라지면 서로 다른 가지수로 생각한다는 거니까 일렬로 나열하는 것을 우린 여기서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순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순열이라는 말이 혼자 존재하기보다는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순열이고 이게 같은 뜻이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하는 가지수를 얘기하는 거고 그때 우린 기호를 npr이라고 써요. 그때 이제 계산은 어떻게 했냐면 일단 여기 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npn은 서로 다른 n개에서 n개를 택해 나열하는 걸 n의 계승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n 팩토리얼 그 다음에 이렇게 np0은 1로 약속을 했고 0 팩토리얼도 이제 1로 약속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npr을 이제 계산을 하는데 지금은 팩토리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로 나와 있는데 이 계산보다는 우리가 사실은 주로 어떤 계산으로 많이 쓰냐면 어차피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쭉쭉쭉 나열을 하게 되면 결국은 뭐가 돼요? 요 가지수가 아니라 이 나열된 것이 n개여야 하거든요. 첫 번째는 서로 다른 n개에서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n이고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빠져. 그죠? 이렇게 쭉쭉쭉 빼다 보면은 결국 요 마지막이 R번째는 몇 가지를 택할 수 있나요? 라고 하게 되면 n 빼기 R-1개만큼을 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나열하는 방법으로 보통 계산을 많이 해요. 그쵸? 근데 그 계산이 이제 요 퍼뮤테이션을 이제 팩토리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다음 등식을 만족시키는 n 또는 어의 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제일 먼저 이제 1번을 볼 건데요. 1번에서 눈에 띄는 거는 np3이에요. 서로 다른 n개에서 3가지를 골라서 나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n이라고 하는 건 3보다 크거나 뭐 해야 돼요? 같아야 돼요. 여기서 보시면 n은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결국은 이 문제는 이제 3보다 크거나 같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식을 이제 풀 건데요. 여기가 지금 3이니까 자리가 3개가 있죠. 하나, 둘, 셋. 그러면 n 빼기 1, 그 다음에 n 빼기 2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을 보면 일단 5가 있고요.
여기 이제 2가 있으니까 자리가 두 개죠. 서로 다른 n개였으니까 n 빼기 1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을 사실은 약분하면 안 돼요. 방정식에선 약분하는 것이 아니라 모아서 식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좌항으로 옮기면요. 좌측으로 옮기면 n-2 빼기 5 이렇게 식을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럼 식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n 빼기 1, 그 다음 여기가 n 빼기 7 이렇게 되겠죠. 계산하면 n은 0, 1하고 이제 7이 나오는데 중요한 건 n이라고 하는 것은 3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답은 7이에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0pr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여기를 먼저 생각하기보단 여기를 좀 해볼게요. 10 있고 자리가 두 개예요. 서로 다른 9개니까 9, 8 뭐 이렇게 되겠죠. 뭔가 10, 9, 8 자리가 3개예요. 퍼뮤테이션으로 나타내고 싶다면 3이 돼야 되는데 여기가 지금 10인 걸로 봐서는 보기가 10개인 것 같죠. 그래서 10 퍼뮤테이션 3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R은 아마도 3이었겠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보겠습니다. 서로 6개의 숫자가 서로 다 다르네요. 그죠? 1, 2, 3, 4, 5, 6 서로 다르다는 거 되게 중요하고 중요한 말은 한 번씩 사용한다는 말. 중복해서 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한 번씩 사용해서 4자리 자연수를 만드는데요. 4300보다 큰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볼까? 일단은 첫 번째 시도 자체도 이제 4. 1300보다는 커야 되니까 최초의 숫자가 그러니까 최고 자릿수가 4거나 4보다 큰 경우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네요. 그죠? 그럼 일단은 첫 번째 자리에 4가 오고 두 번째 자리엔 3이 오고 나머지 두 개의 자리를 차지하는 경우를 생각할 건데요. 여기에 들어오는 숫자는 일단 1, 2, 3, 4, 5, 6 중에서 3이랑 4를 사용했기 때문에 4가지 숫자가 일단은 후보에 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4하고 3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나머지 뒤에 두 자리가 누가 와도 4300보다는 크거나 같겠죠. 그래서 여기를 차지하는 거는 총 몇 가지가 되냐면 4가지. 그래서 여기를 차지하는 거는 4개에서 하나를 사용했기 때문에 3개가 남죠. 그래서 요거 가지수가 12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첫 번째 경우예요. 그쵸? 첫 번째 경우.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도 생각을 한번 해볼 건데요. 4는 안 돼요. 왜냐면 4를 두 번 쓰면 안 돼서. 그러면 4, 5하고 나머지 두 자리를 채우는 건데 지금 이 상황은 지금 1번 상황과 같습니다. 그쵸? 그래서 마찬가지로 12개. 세 번째 경우도 4, 6. 그쵸? 4, 6. 나머지 두 개를 채우는 건데 이것도 지금 1번, 2번이 같은 상황 12개.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가 일단 36가지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4, 6에서 이제 더 이상 앞자리 두 개를 크게 하는 거는 이제 됐고요.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시도는 최초의 앞자리를 5로 할까라는 건데 여기가 최고 자리 숫자가 5가 되게 되면 얘는 이미 4로 시작하는 숫자보다는 훨씬 크기 때문에 나머지 세 자리는 신경 쓸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1, 2, 3, 4, 5, 6이 있는데 이미 5를 사용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올 수 있는 숫자는 5가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5가지 올 수 있고요. 여기는 하나 줄은 4가지, 여기는 하나 줄은 3가지. 그래서 이 연달아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가지수가 20이에요. 아니지, 20이 아니라 60이죠. 20 곱하기 3이니까. 그래서 이 경우 됐고, 그럼 또 생각할 수 있는 건 최초의 앞자리가 6인 경우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6인 경우는요, 5인 경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면 또 60가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러한 경우와 이러한 경우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최종적인 답은 여기는 이제 120이니까 36인 경우와 120인 경우가 겹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 더하면 156인데 선생님 저는 꼭 퍼뮤테이션으로 쓰고 싶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이 퍼뮤테이션으로 처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처리하게 되면 서로 다른 4가지에서 2개를 택해 나열한 거니까 이 부분은 4p2로 처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보시면 일부 마찬가지로 퍼뮤테이션으로 여러분이 처리를 할 수 있는데
계산하게 되면 서로 다른 몇 가지예요? 5가지에서 3개를 나열하는 거죠. 그래서 5P3으로 처리하셔서 계산하셔도 됩니다. 근데 어차피 계산할 때 543, 뭐 43 이렇게 쓰이니까 바로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나열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3번. 남학생 3명과 여학생 2명을 일렬로 세울 때 다음 2가지 과정이 있는데요. 일단 이제 보겠습니다. 일단은 남학생이 몇 명인지 여학생이 몇 명인지가 되게 중요하고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상황이구나 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단 여학생 2명을 이웃하게 하자. 이웃하게 하는 건 굉장히 사실은 뭐 뻔한데요. 여자 1번, 그 다음에 여자 2번을 하나의 덩어리로 보고 나머지 남자들을 넣어주시면 돼요. 남1, 남2, 남3 이렇게 있겠죠. 그럼 일단 이렇게 나열하는 가지수는 몇 가지냐면요. 4개니까 4개를 그대로 4개로 나열하는 거니까 4팩이죠. 그런데 여학생의 순서가 이 경우에 대해서 달라질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여이, 여일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가지수에 대해서 2가지씩 서로 다른 게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계산하면 4팩토리얼은 또 외우고 쓰는 숫자 중에 하나죠. 4, 3, 2, 1이어가지고 4, 3, 2, 1 그래서 여기 4, 3, 12에다 2니까 24개죠. 24개. 그래서 4팩토리얼은 24개, 24고 여기다 2를 곱하는 거니까 48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학생을 양 끝에 세울 거예요. 남학생을 양 끝에 세우는 방법은 일단은 여기 양 끝에 보시면 이게 사실은 지금 총 5명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남자 세우고 싶고 여기 남자 세우고 싶은 거죠.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여 둘, 그 다음에 남 하나가 남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지금 3명이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면 여기를 먼저 나열하죠. 여기 남자가 총 3명이었잖아요. 그래서 3명 중에 2명을 나열하고 나면 남자 하나가 남고 여자가 남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 부분을 지금 이렇게 핑크색으로 했고 나머지 이 부분을 계산을 하게 되면 각 경우당 생기는 경우니까 몇 명이에요? 네, 3팩이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 2자리죠. 서로 다른 3개에서 3 곱하기 2 곱하기 3팩. 그러면 얘가 지금 6이고 3팩도 6이잖아요. 3팩토리얼. 그래서 6, 6에 36 해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자 문제가 나왔는데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2가지를 보셔야 돼요. 혹시 같은 문자가 있는지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 2번째로 보셔야 되는 건 자음과 모음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자음과 모음을 교대로 나열한대요. 그럼 일단은 자음과 모음을 여러분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구분을 좀 하셔야겠죠. 자음은 누가 있어요? K, 그 다음에 R, 그 다음에 N 이렇게 있고 모음은 누가 있나? O, E, A 뭐 이렇게 있겠죠. 자음과 모음을 교대로 나열하는 방법이다. 근데 이제 자음도 3개고요. 모음도 3개거든요. 그러면 이걸 나열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예요. 자모, 자모가 있을 수 있고 모자, 모자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위에 있는 경우랑 아래에 있는 경우는 아마 가지수가 같겠죠. 그러면 이제 한 가지 경우만 좀 생각한 다음에 곱하기 1을 해주는 방법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자음을 먼저 나열할까요? 자. 그럼 일단은 자음을 나열하는 방법은 3팩토리얼계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자모 하는 거니까 모음은 여기에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 이제 모음을 나열하는 방법은 어떻게 돼요? 네, 3팩토리얼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한 가지 경우에 대해서 가지수가 36이고요. 얘가 36이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도 똑같은 경우를 했으니까 36이 되겠죠. 그래서 2가지 경우가 서로 달라요. 그죠? 자모자모와 모자모자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2개의 합이니까 정답은 72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처음부터 이 값에다가 곱하기 1을 하는 방법으로 계산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음끼리는 이웃하지 않도록, 이웃한다, 이웃하지 않도록 한다. 이건 뭐 너무나 중요해요. 모음끼리 이웃하지 않으려고 하면 모음 사이사이에 자음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거꾸로 자음을 먼저 나열하겠습니다. 자음을 먼저 나열할게요. 자자자 이렇게 나열할게요. 일단 이 자음을 나열하는 방법은 3팩토리얼 가지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모음이 이제 3개가 있는데 모음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하나, 둘, 셋,
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4개에서 서로 다른 4개에서 자리를 3개를 택해서 그냥 모음을 나열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셔도 되고, 애초에 첫 번째 모음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 4개, 두 번째 모음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 3개, 세 번째 모음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 2개 해가지고 이렇게 계산하셔도 돼요. 어쨌든 결과는. 그래서 이 부분이 6이니까 6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니까 24 곱하기 6이죠. 144 이렇게 계산하셔도 되겠습니다. 드디어 세 번째 내용 조합입니다. 조합. 한번 먼저 의미부터 하겠습니다. 서로 다른 n개에서 서로 다른 n개란 말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말. 순서를 생각하지 않는다. 순열과의 큰 차이점이에요. 순서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서 알개를 택하는 것을 여기까지가 예, n개에서 알개를 택하는 조합이라는 개념의 설명이에요. 그때 우린 기호를 NCR 혹은 컨비네이셔널 이렇게 쓰는 거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가지고. 예, 그래서 순서를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해요. 네, 확률과 통계의 첫 부분의 앞에는 예, 순열이, 뒤에는 굉장히 다양한 조합이 예,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잖아요. 공식을 좀 볼게요. 그래서 N 컨비네이셔널 써도 되고요. NCR 이렇게 읽어도 되겠죠. 그래서 공식을 보게 되면 일단은 요게 지금 서로 다른 n개에서 알개를 택해서 이제 배열까지 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알개를 배열했기 때문에 알개를 배열했기 때문에 R 팩토리얼만큼 가질 수가 있는데 그냥 순서를 생각하지 않는 거니까 여기다 이제 R 팩토리얼로 나눠준 거죠. 그래서 보통 공식은 NCR 이렇게 많이 쓰죠. M 팩토리얼 분자에 쓰고 그 다음에 R 팩토리얼, n-R 팩토리얼 이렇게 쓰는데 예, 실제적으로 이제 계산을 할 때 많이 여러분이 이제 1학년 때 많이 공부를 했겠지만 보시게 되면 예를 들면 7C1을 계산하면 이대로 쓰면 7 팩토리얼 그 다음에 2 팩토리얼 그 다음에 7에서 2를 뺀 게 5 팩토리얼 이렇게 계산을 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 7 팩토리얼 안에는 5 팩토리얼이 들어있거든요. 일단 큰 거 숫자를 이제 비교를 해볼게요. 그럼 7, 6, 5, 4, 3, 2 이렇게 되고 여기는 2, 1, 그 다음에 5, 4, 3, 2 이렇게 돼서 이렇게 지워질 거예요. 약분되잖아요. 그럼 남는 거는 요렇게 남아요. 남는 건 요렇게. 그래서 결국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7C2 이렇게 돼 있으면 요거를 기준으로 보세요. 일단 요거를 먼저 쓰세요. 2, 1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여기다 쓰는 두 칸만 쓰면 돼요. 두 개만. 7하고 6 이렇게 두 칸이니까.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이제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7C3 이렇게 계산하면 어떻게 할 거냐면 저는 3이잖아요. 그래서 3, 2, 1 이렇게 쓰고 여기는 7, 6, 5 이렇게 쓰면 이렇게 약분하면 35. 저는 이렇게 계산을 할 거라서 여러분한테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NC0은 1로 약속을 했고 이거 되게 중요한데 NCR하고 그 다음에 NC n-R이랑 같잖아요. 그죠? 이런 거 한 번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문제 좀 풀어볼까요? 네. 다음 등식이 성립함을 증명하여라. 뭐 증명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고 그냥 이제 식이 어떻게 성립하는지 그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 부분을 좀 이렇게 볼게요. 얘를 중심으로 볼게요. 그래서 양쪽을 R로 나눠줄게요. R이 어차피 0이 아니니까. 그러면 NCR은 R분의 N, 그 다음에 N-1, C, R-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얘는 그냥 한번 써주고, 여기를 이제 팩토리얼 계산으로 하면 N-1 팩토리얼, 그죠? 그 다음에 R-1 팩토리얼, 그 다음에, 여기서 얘를 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빼야 되는데 n-1에서 빼기 r-1 뺀 다음에 팩토리얼 붙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 r분의 n 그 다음에 r-1 여기 버벅대요. 그죠? 네, 여기 보면은 r-1 팩토리얼 그 다음에 여기 계산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를 계산하면 n-r의 팩토리얼이다. 그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뭐 보여요?
보여요. 그죠? 요렇게 연결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은 n-1 팩토리얼은 n 팩토리얼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r 팩토리얼 되고, n-r 팩토리얼이니까 어때요? 왼쪽과 오른쪽이 같죠? 그래서 이 정도로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단한 증명이라기보다는. 네. 그 다음에 이제 문제 2번 보겠습니다. A, B, C가 서로 다르대요. 그걸 뭘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이 부등호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죠? 갔다가 빠져있는 부등호니까. 그러면 그렇구나. 그럼 A, B, C가 될 수 있는 숫자는 어떤 숫자들일까요? 뭐가 있어요? 9가지가 되겠네요. 1, 2, 3, 4, 5, 6, 7, 8, 9. 그러니까 총 9가지가 일단 후보들이에요. 그쵸? 근데 A보다는 B가 크고 B보다는 C가 커요. 세 자연수 A, B, C를 한 번씩 사용해서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려고 합니다. 1의 자리 숫자는 A, 10의 자리 숫자는 B, 그 다음에 100의 자리 숫자는 C인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여라. 그럼 결국 이렇게 되는 거네. A, B, C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쵸? 아니 이거 거꾸로 썼잖아. 그죠? 정신 좀 차리고. 예. C, B, A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얘는 되게 중요한 게요. A보다는 B가 크고 B보다는 C가 커요. 그래서 항상 정해져 있거든요. A, B, C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1, 2, 3을 뽑았다 라고 하면 바로 누가 되는 거냐면 네, 100의 자리가 가장 커야 돼서 그냥 3이 1로 결정이 돼버리는 거죠. 이 숫자 자체가.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뭐 나열할 게 없어요. 그냥 뭐만 하기만 돼요. 뽑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서로 다른 9개에서 3개를 뽑으면 되겠죠? 이 계산 어떻게 할 거냐면 여러분 3입니다. 3, 2, 1 3개만 쓰면 돼. 9, 8, 7 그러면 약분 그러면 12 곱하기 7 84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보트 문제 7명의 가족이 2대 보트 A, B에 나누어 타려고 한대요. 한 대의 보트에는 4명까지 탈 수 있다.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가족은 사람이고 사람은 서로 다 달라요. 그때 이제 2대 보트 A, B에 나누어 타는 방법인데요.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A에 4명 타고 B에 3명 타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A에는 3명 타고 B에는 4명 타는 경우가 서로 다를 거예요. 왜냐면 A랑 B는 보트가 서로 다르니까요. 그쵸? 그럼 이제 요거부터 한번 계산해 볼게요. 먼저 A에 탈 아이들을 먼저 구할게요. 그러면 74가 되고 남는 거는 그대로 B에 타야겠죠.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면 여기 계산하면 74로 해도 되고 73으로 해도 되는데 4, 3, 2, 1, 7, 6, 7, 6, 5, 4 7, 6, 5, 4 4개 그 다음에 33은 1이니까 그죠? 계산을 하게 되면 여기 35 근데 아마 여기도 계산하면 35가 될 거예요. 773, 474는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나머지를 어차피 다 이제 B에 태워야 되니까 여기 3이니까 3, 2, 1, 7, 6, 5 4C4는 1이에요. 띵띵띵 그럼 35네요. 그래서 요 경우가 서로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요 경우를 두 개를 다 합치면 정답은 70이 되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네, 이제 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반원 모양의 도형 위에 8개의 점이 있어요. 그 중에 3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일단은 점 3개가 있으면 삼각형이 되긴 돼요. 일단 아무 생각 없이 뽑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3개의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으면 절대 삼각형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83이라는 그 커다란 가지수 안에서 삼각형이 되지 않는 가지수를 빼야겠습니다. 43을 빼겠습니다. 그러면 3이니까 3, 2, 1, 8, 7, 6 빼기 3, 2, 1 사실은 뭐 41로 계산해도 되는데 편한 친구들은 더 좋겠죠. 띡띡띡 지금 56이고요. 띡띡띡띡 약분하면 이렇게 돼요. 정답은 52.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